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술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짜라짜라잡 접수 원호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제일 텐션 높은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 수요일이 제일 텐션이 우리 또 오늘 뉴진스 헤어를 한 우리 MC 쌤이 덕분에 그거야.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뉴진스 아세요? 몰라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네. 뉴진스 친구들이 약간 좀 레트로한 거를 그쵸, 또 그쵸. 많이 네.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깻잎 머리가 또 유행이거든요. 근데 올리비아 하스 스타일로 그렇게까지 많이 가나요? 많이 가야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님이 딱 알아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네. 이 호두 뉴진스의 호랑님. 민지 머리거든요. 뉴진스 민지 머리 알아주세요. 신지스. 근데 또 저는 왜 부천에 젊은 꼰대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자막이 그렇게 나오네요. 자막에 부천에 젊은 꼰대로 나갔거든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뭐 네. 아닌 것 같은 부정은 안 할게요. 오늘 좀 버벅이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PD님이 딜을 극딜을 했거든요. 무슨 딜을 머리가 했어요? 헤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뉴진스 팬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든대요? 본인은 한이를 좋아한다라고까지. 한이가 누구죠? 난 잘 몰라요. 그 멤버 중에 네. 제 센터를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센터. 팜한이라고. 팜한이. 네, 베트남계 호주인인데. 누군지 알아. 네. 어떻게 아시죠? 저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네. 그 MZ 학부모. MZ 학부모로서. 아시는 또 그렇구나. 즐거워. 호이토이님 저 염색은 안 했습니다. 남승희님 전 처음 보는 분인데. 남승희님 반갑습니다.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아는 몰라요. 분인가요? 호두 호랑님, 모르시나요? 두산 베어스 팬 호두 호랑님도 와주셨네요. 그렇게 또 챙겨주시네요. 올해 가야 되거든요, 한국 시리즈. 진짜 안타깝네요. 우리 저기 태성쌤은 챙기시는 분 안 계신가요? 누굴 챙겨요? 제가. 우리 시청자 중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여러분. 남승희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예. 어떻게 알고. 제가 봤을 땐 기존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 전환을 못한 채 접수한 게 아닌가. 실수로. 그렇죠. 그렇군요. 매우 그래 보이네요. 안녕 프란체스카 아닌 웬즈데이. 안녕 프란체스카는 진짜 예전 때죠. 그거 무슨 심해진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죽어 막 이런 안성택도 거. 있고요. 아무튼 유행어가 있었는데. 옛날 분이시네요. 이승엽 감독님 화이팅. 이승엽 감독님.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박종원 구단주가 오셨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어떤 게. 왜냐면 중추 선수 3명이 WBC라고 네. 야구 국가대항전으로 가버렸어요. 연습을 많이 못하고 이제 국가대항전을 치르러 가서 속상합니다. 위기네요. 뭐 기회죠 또. 위기를 해야죠. 기회로. 네, 그렇죠. 멋있습니다. 뭐 야구 특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레이스 제이님도 반갑습니다. 또 뉴비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다 그러게요. 궁금해요. 전적으로 태성 대표님 오시면 좀 뉴비 분들이 오시는 것 그러네. 같아요. 우리 태성 쌤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된 걸까? 네, 제자분들이 또 오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야구 특집 하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매우 좋아하죠. 예전에 축구 특집 했으니까. 그렇죠. 가을쯤에 이제. WBC 특집이 이제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네, 그걸 할수 또 있어요. 어떻게 우리 그 취업과 잘 연관이 어려워요. 연관을 해봐야죠. 연관을 해봐야 돼. 네. 축구가 연관이 있던가요? 그때 그때 막 이상형 월드컵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네요. 본인 거절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연관이 없었네요. 오늘 저희가 또 MC 쌤이 기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왜요? 난도질을 했네요 시작부터. 왜요? 저 기분 안 엄청 좋아져요. 깊은 한숨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 또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관한 정보,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러 왔고요. 경조사가 있죠? 네, 또 오늘 경조사가 있어요. 기쁜 일인가요? 누구의 생일인가요? 오늘? 기쁜 일인데 이거 생일은 아니고요. 원샷이 환상적이라고. 그랬어요?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런 거 말고 이제 정색으로 해서 읽으실 때 예쁘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주인 줄 웬일이람. 참나. 제작진이 이번 주 많이 힘든가요? 아니요. 월요일도 그렇고 채팅이. 기분이 좋은 거죠. 원활하진 못하네요. 네네. 공주인 줄. 이 샷을 빼니까 괜찮다. 그렇죠. 아니요. 저희는 오디오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렇죠. 괜찮아요. 오디오만. 아니에요. 메이크업이 의미가 없죠. 저희. 그렇죠. 아니에요. 오디오만 메이크업. 나오면 우리 돼요. 분장을 왜 받았는지 몰라. 해주시니까 발라요. 그렇죠. 쌤이 여왕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수요일. 정갈하니 예쁘죠? 깻잎머리 놀리는 거 아니죠? 놀리는 거 거예요. 아니죠? 연진이 같다고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이러죠? 네, 끄덕여. 그거다. 그 연진이 아역 시절에 그치. 진짜 못됐을 때. 신예은님이 약간 네. 깻잎머리 하고 나왔. 진짜 못됐을 때 헤어 이렇게 같아요. 때리고서. 그렇죠. 난 좀 직답적인 쪽이라. 고데기 지지고. 이렇게 뭐 고데기 지져가야지. 내가 안 지지죠. 내 손으로 안 지지죠. 그렇지. 손명호가. 손명호가 그치, 지죠. 그치. 그렇습니다. 사랑 같다고요.
오늘부터 내 꿈은 셈이 나야. 동은아 오늘 뭐 저희 내용 안 해도 그쵸? 이걸로만 예. 한 시간 가도 아, 충분하겠네요, 그러네. 컨텐츠가. 보고 싶어 죽는 줄 그거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쵸, 자, 오늘은 취업 알뜰 딱깔센터. 지난주에 이어서 자소서 면접을 앞두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아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인재상 순위가 도전 정신이네요. 100대 기업 인재상 순위 중에 두 번째가 도전 정신인데 지난주 1위가 책임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2위가 도전 정신인데 주로 어떤 기업들에서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선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의식 하나 갖고 한 시간을 한 거예요? 그랬나요? 그랬죠. 아, 대단합니다. 그럼 오늘 도전 정신으로 한 시간 가는 건가요? 다음에 또 소통 협력으로 한 시간 이게 6주짜리가 돼요. 잠시만요. 그럼 6주나 이걸로 저희 지금 가는 거예요? 작가님의 큰 미소가 네, 여기까지 들리네요. 들리네요. 네, 아니 혹시 오늘 부지런히 가봅시다. 그러니까. 김태성 코치님 더글로리 안 보셨나요? 저요 아, 짤로만 봤습니다. 아, 네, 그렇죠, 걸리셨어, 그렇죠. 걸리셨어. 재준이와 명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우리. 문신이 네. 없어가지고 명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멀티숍에서 일하는 직원 그 느낌이죠. 상처가 참 안 났네, 예, 그쵸, 그 그쵸. 친구요. 아니면 보건 선생님 역할. 보건 선생님 네. 너무 맞아 눈물 났어. 보건 선생님이 어디서 나왔죠? 그 중간 중간에 과거 회상실에도 나오고 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동훈이 만나고. 맞아요. 뭐 한 시간짜리 짤로 보면 안 되겠네. 네, 동훈이가 내가 참여를 못 하겠네. 이렇게 긁으면서 선생님한테. 또 그것도 모아놓은 쇼츠도 많더라고요. 그래? 아, 그래요? 조연분들 네. 몰아서 편집한 거. 하이라이트로. 그렇죠, 그렇죠. 오, 맞아. 아무튼 자 도전 정신 이걸로 지금 1시간 얘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부지런히 갑시다. 부지런히 좋아요. 가고 네. 우리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낭독회. 그렇죠. 예. 어떤 낭독이에요? 사실 저는 좀 아.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예. 이게 어떻게 오늘 컨텐츠가 될지 우리 몰라가지고 차코치님이 입사 지원을 했을 때 그쵸. 썼던 내용. 정말 흑막에 가까운. 예. 어떻게 그걸 가져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걸 못 지워요 절대. 왜요? 이게 읽어보시면 기절하거든요. 전 당장 지워버려요. 딜리트하고 싶지만 내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면 망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 도저히 볼 정말 수 없어. 망작 오브 망작을 지금 이 파일 안에 진짠지 이렇게 넣어. 살짝만 보여주시면. 당연하죠. 예. 정말로 잠시만요. 보면 진짜 항마력 달려서. 저 방금 하나 봤어요. 그렇죠. 나는 땡땡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항마력 달려서 안 되거든요. 실제 그거. 리얼입니다. 근데 그 땡땡 같은 사람이다는 그 자소서 예시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건데. 그렇죠. 그 옛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저는 MC 세미님께 읽어달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자소서 낭독회는 다음 주를 기대해달라고. 그럼 저 다음 주 출연이 확정인가요? 저랑 아무런 협의 없이. 아니면 저도 이거만 일정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거만 주고 그렇군요. 가셔도. 이것만 주고 가세요? 네네네. 출연이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네, 당황스럽네요. 이것만 주고 방송국 가셔도 사람들이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다음 주까지 주까지 존버. 존버. 아바타. 근데 진짜 자소서 그러게요. 얘기하면은 네. 남들 자소서 보는 게 예.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볼 꿀잼이죠. 수가 없어. 그렇죠. 너무 보고 싶은데. 음. 많이 보셨겠다. 많이 참 보셨잖아요. 많이 우리는. 보죠. 우리 많이 보죠. 네. 좋겠다. 예. 전 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한 달 동안 200개 정도 첨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소서를. 정말 원 없이 봤어요. 패턴도 비슷해요 심지어. 아 어떤 그래요? 분은. 이제 네, 근데 조심해요. 잘 쓴 사람도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매우 눈에 띄죠. 그렇구나. 이런 인재상 하나들을 녹여도 그대로 안 베끼죠. 아. 도전 정신의 의미도 다채롭게 가져가는. 어머나. 기업마다 또 도전 정신을 원하는 느낌이 다 다르니까. 보고 싶네요, 진짜. 그쵸. 우리 소윤 쌤 들어오셨어요. 차쌤 사례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판 면접 잘 견디고 계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또 아픔을 딛고 또 요양 중이시죠. 네, 지금 치과하고 네. 계시는 우리 그죠. 소윤 쌤 건강하시고요. 웬만하면 접속을 바쁘셔서 못 하시는데 그렇죠. 정말 요양 중이시죠. 지금은 괜찮으시네. 정말 계속. 흔치 않은 휴가 기간. 네, 지금 집에 계시기 때문에 네,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도전 정신은 다시 돌아와서. 네, 어떤 기업에서 좋아하냐고요? 어떤 기업에서? 글쎄요. 그 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서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기업 같은 데서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스타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그 최고의 기업들이 있고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그런 기업들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앞서서 있는 기업들이 없다고요. 우리 기업보다 앞서 있는 기업들이 없어. 다 뒤따라오고 있다고. 그럴 때는 내가 따라가야 될 곳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그 냄새들을 맡아가지고 그쪽을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 그게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지만 대기업이 예전에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다. 대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기업들에서
그 뭐 공기업 유의 꽃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대부분 도전 정신을 다들 필요로 하죠. 어. 그 단어를 또 치환을 많이 하잖아요. 도전 말고도 열정. 예.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조금 핀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살짝씩. 네. 아. 도전은 약간 계획 단계에서 그 나오는 그런 진짜 것들이라고 보면 시작하는 되고요. 느낌이고요. 예.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그 도전적이지 않아도 열정적일 수는 있거든요. 오. 그렇죠.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하지만 새로운 곳, 그동안에 겪어보지 않았던, 밟아보지 않았던 곳에서의 열정은 보일 수 있지만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약간 다른 거구나. 잠시만요. 우리 차재현 코치님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방송도 하시고 채팅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누구야? 감사합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네. 방송의 채팅 지분 20%는 제 거예요. 맞아요. 놓치고 싶지 너무 않거든요. 좋아요. 선생님 방송 중에 핸드폰에요. 채팅도 하고 방송도 하시는 건가요? 뭐죠? 좀 여론이 좋지 않은데요? 어차피 뭐 편집 알아서 걷어낼 거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송출만 방송으로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방송쟁이네요. 네. 방송에서 열심히 해야죠. 방송과 채팅을 저도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도록 가능해요. 하겠습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네네네. 가능한 거고. 네. 근데 보면 도전 정신 인재상 놓은 기업들의 상당수가 정말 그 회사의 사업이 도전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전적이지 않은 그냥 좀 뭐랄까요? 일관된 적당한 사업을 매년 꾸준히 하는 네, 네, 기업들일수록 약간 이런 키워드를 네.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아, 그런 게 그래요?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걸 그렇죠.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업에서 원칙, 정직을 많이 강조하고 면접에서 많이 확인하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에 온갖 비리 다 터진대요. 예. 그렇죠. 막 네. 구속되시고. 막. 그렇죠. 그런 데서 그런 것들 많이 원해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이어서 비즈니스가 도전적이어서 도전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도전적이지 않아서 도전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데들도 있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리고 도전을 포괄해서 마인드셋을 약간 좀 고취시키려는 것도 있어요. 임직원들이 막 불안에 떨거나 이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CEO 리스크가 크다. 네네. 뭐 CEO의 일가족 리스크가 있다. 구속이 다 돼버렸다. 막 다 됐거나 막 집유다. 네, 막 이래버리면 네. 더 안 좋거든요. 또. 네. 안 잡혀가셨으니까. 네. 그럼 그래버리면 안 임직원 중에 잡혀간 게 막또 더 안 좋군요.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죠. 아, 아이, 네네. 참 안타깝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직원들께 캠페인을 연다거나 이러한 마인드로 우린 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뭐 아. 2035 뭐 이렇게 특정 2035. 연도에 키워드 넣어놓고 오. 사업 매출액터 목표치 높여놓고 올려놓고. 뭐 이렇게 또 요 도전이 꼭 표어가 아니어도 텍스트가 아니어도 어떤 캠페인이나 메시지로 보여주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도전 정신을 헤어스타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어디? 네, 제 붙은 앞머리와 차코치님이 올린 앞머리에서 극강의 도전 정신이 또 표현이 된다고. 굉장히 예리한 것 같아요. 네네, 괜히 그쵸. 한판 면접이 그쵸, 아니에요. 그쵸. 네, 맞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이 바뀌셨거든요. 아, 그 분야? 메이크업 네네네, 선생님이 네네. 좀 교체되신 이후로 제 스타일이 조금 더 많이 방송화됐어요. 어, 좀 더 눈썹이 만족하시나? 짙어지. 없는 눈썹이 뭐 생기고 있고. 아,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뭐 알아가는 건데 이런 또 블러들이 있거든요. 앞머리가 도전 정신 느껴진다, 웃음벨이다 이러시는데 야. 한 분만 웃으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영해진 느낌이 또 있지 않나요? 고맙네요. 네. 영포티 정도로. 네. 어떠신가요? 아, 웬만하면 잘했어. 당황 안 하시는데 동공이 힘들었거든요. 아, 머리 그쵸. 뭘 바래? 스타일은 본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아, 저는 약간 좀 내외하는 편이라 말을 못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가만히 스타일. 있죠. 눈 감고 가만히 있죠. 쌤은요? 쌤도? 저는 빈 구석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전혀 느껴지지 예, 않아요. 예전에는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시는데 어느 순간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만져주시는데 갑자기 가끔 뭔가를 그럴 때 있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위에서 손이 떨리는 게 보이는 거야. 막 이러시는 거야. 보니까 뭐 가루가 떨어지죠. 그것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 이 방송사에 그런 제품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이렇게 터시더라고요.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명이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 구석이 보이지 않도록 잘 널어주세요라고 표현을 좀 하죠. 널어서. 예, 저는 빚는 게 아니에요. 넣는 거예요. 아, 널어. 예,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네. 그래요. 새내기 대학생 같다는 이런 네네네. 반응들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라고 했던 게 너무 웃겼다고. 흑채, 그쵸? 이거 흑채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헤어스타일에서도 이런 도전 정신을 봐주셨는데, 그럼 이제 기업이 강조하는 도전 정신, 인재상에서 이 도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기업별로도 조금 그 톤을 달리해야 되고요. 같은 기업이라도 직무별로도 또 톤을 좀 달리해야 돼요. 직무별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재무, 법무 이쪽에서 도전 정신이 너무 강하다.
어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안 되죠. 어쩌라고. 그 선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 톤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 기업에 따라서 똑같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일단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액션 단계보다는 그 앞단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좀 도전적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좋은데 처음 계획 단계에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다 식의 얘기가 나와주면 좋고 또 하나는 이거는 스스로 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예. 누군가가 어려운 과제를 나한테 부여해서 그것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했다. 이건 도전이라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가 먼저 스스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얘기 가능한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인생 기준으로 보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것이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본인이 좋아서 했어? 아니죠. 전혀. 대부분 끌려갔거든요. 대부분은 끌려갔거든요. 원치 않은 예, 네. 도전이었죠. 가끔 본인이 도전한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써도 돼. 그렇죠. 하지만 끌려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을 도전 사례로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죠.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나는 요게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 상황하고 저쪽 높은 내가 목표한 바 아까 목표한 바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목표한 바하고 갭이 컸으면 좋겠어 가능한. 예. 그리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금 상황으로서 나는 그렇죠. 지식적으로 부족해, 경험이 없었어, 그렇지.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아니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 이런 등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걸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주변에서도 야 그게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면 도전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미 부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도전적인 어려운 상황인데 보니까 왜 했어? 그냥요. 이건 객기지 도전이 안 되죠, 아니라. 네. 그죠? 이거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 네, 네, 네. 이걸 왜 요구하느냐? 기업에서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저도 영업을 해봤지만 영업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숫자 이제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제 B2B였으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목표했던 거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자. 이렇게 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쵸. 굉장히 좀 긴 장기 레이스가 예. 되죠. 굉장히 도전적이죠. 우리가 그런 농담도 했었어요. 그 그룹의 그 목표, 매출 목표를 정하는데 아무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고 목표 더 올려서 다시 보고 하세요. 더 올려서 다시 보고 하세요였는데 그런 목표가 12조가 부족한 거야. 아, 이걸 어떻게 채워넣어? 12조요? 12조. 네. 1년 안에. 네. 그건 조금 힘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교회 가자. 이런 농담, 쓸데없는 싸늘한 농담까지 해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힘들죠. 이 목표가 주어지는 것들이 내가 사실은 그 도전적인 그런 것에 그냥 툭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기업에서 버텨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스로 한번 도전적인 걸 한번 해봤어? 그런 사람들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숫자 줄 건데 그거 그냥 수용할 거야.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 얘기 웬만하면 쓰지 마라 해서 지금 예. 호이토이님이 저는 도전 정신이 강해서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을 즐깁니다 해도 되나요? 그거는요. 저는 아까 의미 부여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네네.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객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약간 그냥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 이게 도전과 열정은 항상 같이 묶여서 많이 표출되거든요. 네. 근데 열정이라는 게 같이 묶여지려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왔는가라는 것들이 같이 보여주면 좋은데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스카이다이빙 이거는 글쎄 준비하는데 뭘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한번 눈 질끈 감고선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도전이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무직 지원자들이 네네네. 도전 정신이 어렵다. 네네. 왜냐면 막상 사무직 지원자가 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에피소드 선전이나 네.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애매하게 고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좀 분야랑은 무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뭐 그런 것들로 얘기하는 부분 때문인 건데 좀 몰입감 있게 활동했던 걸 도전의 범주로 넣는 것도 좋겠어요. 몰입감 결국 있게. 일하는 자세 측면에서의 네. 도전을 어필하기가 좋으니까 내가 특정한 분야 꼭 그게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몰입감 있게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다라는 쪽으로도 열정 아래 도전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결국 채팅과 방송을 이렇게 유려하게 네, 대단하신데요. 느껴지네요. 자, 두 분은 최대 매출 얼마까지 달성해 보셨나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직업으로는 밝힐 수는 없고요. 예전 직업에서는 예전에
그 홈쇼핑을 DMB에 송출했던 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DMB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는 그 플랫폼에 네. 대한 매출이 나올 건데 매출이 네. 나온 거예요. 진짜로? 뭐 1년에 막 아니 월에 몇 억씩 나왔어요. 진짜로? DMB로 홈쇼핑을 구매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신기하다. 시세에서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놓쳤다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놀랐었죠. 와 야, 대박이다. 대단하네. 그거 근데 하기 전에는 다들 에이 누가 하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님 그 플랫폼께서도 엄청 낮은 단가로 이렇게 후려치시려고도 했었었고 후려치다. 전문 용어네요. 네, 어깨 용어거든요. 후려쳐버렸네요. 들어눕고 막 난리 아니었는데 이겼던 기억이 나네요. 대단하다. 걸어서 세상 속으로. 갑자기요? 그런 국토 것도 대장정 이런 도전 것들. 소재가 예전에 그거 됐다. 있었어요. 저희 학과 후배분이신데 명퇴하신 아버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이렇게 위축되셔서 본인이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도 다 접고 아버지랑 세계 일주를 동거해요. 우와. 코로나 전에. 그래가지고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왔어요. 오. 그 책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50개국을 1년 동안 거의 동거해요. 그걸로 에세이집을 내갖고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경우들도 봤었어요. 아예 이제 틀으셨네요. 그쵸? 그거는 도전의 영역이긴 한데 좀 더 다른 의미의 도전이 그러네요.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른들 자소서 쓰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냐고 또 물어봐 주셨나요? 지난주부터 우리 호도랑님의 고민이 어른들은 지금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 65세 이상이신 아. 이모부님의 자소서를 받으리다가 현타가 오셨대요. 그렇죠. 이제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 자소서 특집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것도 아주 기가 막히죠. 진짜요? 이분들 또 화려한 또 이력들이 있거든요. 다른가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자소서 봐드렸던 분 중에 많이 다르다기보다 에피소드가 재밌을 굉장히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83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의 글을 한번 봐드린 적이 있었어요. 노사발전재단에서 봐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서클이라고 서클이라는 표현 썼지 서클이라는 우리 때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동아리죠. 웬만한 서클. 동아리죠. 어. 기억이 아주 정확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때 이제 대통령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막 그런 얘기들과 함께 나오는데 이게 거의 제5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라마 한 편을 본 그쵸. 기분이다. 네, 네, 그렇게 아니, 포장. 코리아 근데 게이트. 001짜리 네. 자소서도 쓰나요? 그런가 001짜리도? 봐요. 그게 이제 자유양식으로 이렇게 한 페이퍼를 그래요? 기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면접의 어떤 그 도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호이토이님이 도전 정신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좀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같은 뭐 고기 식재료도 네. 그걸 튀기든지 네. 굽든지 찌든지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른 그쵸, 것처럼 그쵸. 국도 대장정도 이걸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은 물집 잡혀가지고 뭐 친구를 부축을 했느니 뭐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내가 리더가 아님에도 내가 리더답게 나섰다. 했다느니 정말 고전문학 같은 이 자소서에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옛날에. 저 취준생 때 했던 얘기들이라서 그런 건 좀 이제 지양해 주셔야겠고 네. 특정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좀 더 자세하게. 그렇죠. 네네네. 우리 태성 경험 소재라는 것을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써줘야 돼.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갈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계속 경험으로 본인을 어필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경험 일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화. 예, 네. 구체적인 일화.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실제. 그럼 만약에 저런 국토 대장정, 뭐 예.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이걸 만약에 쓴다 쳐도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일화로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뭐 몇 킬로 지점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로부터 시작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로 받아들여지죠. 예, 국토 대장정 그리고 아까 그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은요. 일단 패러글라이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시적으로 눈 질끈 감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 대장정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소재가 요즘에 너무 다들 하는 그 소재. 소재예요? 네, 이게 나는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또 반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차쌤이 지금 YS 정권 때 구체적인 호도랑님을 위한 채팅이었고요. 선은 눈보다 빠르다 싸늘하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도수리타법. 네, 도전 인정하겠습니다. 정신 여기서 그럼
정리를 해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셨나요? 나 네. 한참 말하다가. 네. 이만큼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곡간이 다 돼갖고. 아 근데 나는 사실은 궁금했던 게 네. 우리 차쌤이나 네. 우리 MC는 가장 도전적으로 했던 게 뭔가 이런 것들도 다 궁금했거든요. 본인 우리 삶에 한번 있어서. 다 하나씩 얘기 가장 나눠볼까요? 도전적으로 했던 거요? 이 프로그램 MC 수락한 거. 아니 퇴사도 도전이 되나요? 도전이 되죠. 그 다음 스텝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다 정리하고 그냥 강릉으로 그냥 무작정 간 게 지금 최근 저는 제일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책 없이 그냥 강릉에서 그만두고 온 것도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간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었느냐. 간 것이 저에게 얼마나 예. 어려운 목표였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툭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던 그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요 사이 여기에 갭이 커야 된다. 그러면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고 싶었고, 예. 근데 이제 기상캐스터 경력이 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의 가지고 있던 경력이 그냥 다른 뭐 경제 프로그램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연합뉴스TV에서 일한 거밖에 없었는데 기상캐스터로 처음 합격이 돼서 그 경력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일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KBS라는 곳이니까 또 가보고 싶고 그래서 원래 그냥 잘 다니고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간 거죠. 그게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었어요? 그게 설명이 나는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프리랜서니까 예. 이제 그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는 게 그리고 서울로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서울에서 일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전에 일하던 데서 다시 받아주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었죠. 예. 그래. 자 만족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말하라고 읽었어요. 해서 말한 건데. 아 그래요? 이 면접이에요? 만약에 요걸 그대로 자소서나 면접 때 요것만 말했으면 호감도에 따라서 굉장히 합격할 수도 있고 아예 불합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그래요? 불충분이라는 얘기. 나는 이제 자소서든 면접이든 볼 때 아까 도전 정신의 점수를 줄 때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얼만큼 힘든 과정이었어. 그리고 그걸 달성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얼만큼 어려운 것이었어라는 것을 충분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물었던 거죠.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그렇죠. 오. 내가 그냥 A라는 것을 하다가 마음 정말 크게 바꿔가지고 정말 이게 더 좋은데도 큰 맘 먹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건 도전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 네. 이게 회사 입장에선 보기가 어려운. 그 회사에서 친구끼리는 너 고생 많았다. 안 좋아하겠죠. 도전.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설명 불충분. 그래요? 또 설명 더 불충분이에요? 얘기해달라 이거. 그게 왜 도전적인 그렇구나. 의사결정인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네. 요 허들만 넘으시면 이제 올해 자소서는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인생 술집도 아니고 저희가 카운셀링 코너가 코너 속의 코너처럼. 그럼 어떤 도전이 있으셨는데요, 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채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천국에서 한국으로 내려온 게 가장 큰 도전이다. 우는 거 아니죠? 오늘 왜 그러시는 거죠? 그쪽으로 꽃가마가 콘텐츠 오늘 왜 그러시는 거죠?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도전. 전 뭐 인도에서 일한 거죠, 뭐 사실. 음. 이거는 정말 조금만 말해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딜러 뭐 꾸마르 이런 분들 딜러점 꾸마르 라데시 뭐 이런 그 뭐야?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그 멀티샵이 있어요. 자동차 차도. 딜러. 자동차 딜러 현지인들이랑 업무를 맡으라는 게 첫 번째 업무였거든요. 그런 요 한 두세 마디만 해도 더 안 묻더라고요. 그 안에 다 그려지니까. 그래요? 그런 소재 선정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설명이 다 된 건가요? 저는 더 추가적인 그렇죠. 질문을 하긴 할 거예요. 실제 면접이라고. 뭐 이를테면 한 분기 안에 뭐 우리 차를 몇 프로 이상 매출을 어느 정도 포션을 잡아놓는 걸 목표로 꾸준히 이거를 딜러를 설득하고 매출을 이끌어 와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요. 보면은 아까 인도로 발령난 것은 그거 자체로는 도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도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나온 거잖아. 하다 보니 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것만으로는 어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 그래 그 안에서 목표치가 대략적인 것이 주어졌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이 목표 자체는 이 신입사원이 내가 달성하기에는 이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런 일을 해보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추가적인 질문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기상캐스터가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기상캐스터가 되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던 방송 활동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좋은 근무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를 하더라도 도전을 한다면 의미 있다는 판단과 지금 기상캐스터 도전 이후에 펼쳐질 계획들을 고려했을 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서 뭐 기존의 기간과 업무를 포기한 채 도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내용을 시작하고 업무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려웠던 것. 초반에 어려웠던 네네네. 많죠. 초반 2주간 뭐 이런 게 어려웠고 많아, 환경이 많죠.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 또 생방송 뭐 업무 외에 캐스터 외에 이런 업무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목표와 다 공감해 주시죠. 네네. 아, 인수인계를 하루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리고 짧은 인수인계 대비 담당해야 될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안에서 그 인수인계 제가 아는 분한테 못 받은 건가요? 아니 하루 받았어요. 하루 받은 건가요? 아, 예, 다행이네요. 하루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아무 종류도 없었고 그쵸.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차라리 그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넘어온 의사결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넘어왔는데 이제 이 이후부터. 너무 어려워. 혼자 다 해야 돼서. 이거 그런 매우 얘기. 도전이에요. 축하합니다. 설명 매우 충분. 그래요? 자취도 혹시 괜찮을까요? 자취는 자취? 도전이 글쎄요. 자취. 반응해서 나왔네요. 글쎄요. 자취하기 힘드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것도 이제 도전이. 요즘도 많이 힘든가요, 억만장자? 네, 요즘 힘들죠. 금리도 오르고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보증금 잘 네, 지키시기 보증금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사기도 많잖아요. 요즘 전세 그렇죠. 사기도. 네. 주변에 혹시 있나요? 한 분 계셨다가 잘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 다행이다. 보증보험을 하셔가지고. 보증보험 네. 덕분에. 그러니까 합격을 특정 기업에 하시고 막 기쁨에 부풀어 계셨는데 그 일을 이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래도 잘 도전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다행이에요. 바프는 도전이 될까요? 바디 프로필 찍는 거? 그 다시 요요가 온 잠시만. 분만 그래요? 전 별로. 요요가 온 분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요가 온 분들도 계시고 남자분 중에 다시 후덕해지신 분들은 조금 등치만 있으시고 그건 좀 이제 면접 때 봤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그쵸. 하실 수 있겠죠. 실화? 실화? 근데 어떻게 됐든 약간 직무라든지 그런 것 업무라든지 그런 거 연관이 돼야 되는 아니요, 꼭 것 그렇진 같은데.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도전적인 사람은 일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뭐 기업에서 기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요? 학생이 뭐 인턴 해봤어? 뭐 인턴에서 거의 회사 살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글을 보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검증의 우리가 잣대를 무슨- 들이대야 되죠.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인턴한테 주는 일이 뻔한데 거의 뭐 피레미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친구들이 있어요. 인턴을 하면서. 종편사의 컨텐츠를 일으킨 친구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그렇거든요. 광화문에 있는 종편사.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점에서 엄청난 재능이 있다, 뭐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뭐 직무하고 엮어서 그 안에서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면은 일석이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 근데 반드시 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도전 높이가 이 정도 되고 직무와 연관된 것에서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럼 대부분 직무하고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이걸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매우 도전적인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쓰세요. 우리는 도전을 보고 싶은 거거든. 학생이 뭘 했겠습니까? 국궁 150m 원사하기 가능하냐? 제가 아는 분 같은데 국궁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불가능은 아닙니다. 국궁이요. 글자 수 제한이 없기. 예, 분장실에서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벌써요? 그렇죠. 양궁하고 다른데요. 양궁은 이렇게 당기고 그렇죠. 국궁은 정면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가 다른가요? 뭐 육룡이 나르샤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맞아요. 가셨죠. 예. 멋있었어요. 예, 반달을 보름달로 만들어서 맞아요. 쏘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뭐야? 멋있더라고요. 너무 아스달 연대기였어요. 오, 짱이다. 유튜브 도전도 도전이냐? 그러니까 아마 그 유튜브 네이밍 그 이름 말해달라고 하면서 아마 면접 때 검색이 들어갈 거예요. 수치스러워. 근데 막 50만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이러셔요. 그런데 이러세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네. 동네 스케이트 레슨을 시작했다. 네. 완전 새로운 분야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도전이 될까요?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손현재 씨가 뭐 리본 체조 그거 도와주듯이. 열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저렴하게 저렴하게. 한다고. 예. 근데 그 유튜버 도전이 50만이야. 근데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어.
그랬을 경우에 도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결과 자체가 유튜브 50만 이렇다고 그 결과 가지고 도전에 점수를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유튜브 50만을 내는 것 그 목표와 내가 현재 상황과 이 갭이 얼만큼 큰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 갭이 커야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었어라는 게 공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냈을 때 도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유튜브 브이로그 하는 많죠. 브이로그 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유명한 분들도 네. 있고 뭐 방송사에 들어가려는 분들도 있고 그쵸, PD도 많고 막 이런데 그런 브이로그 이런 거를 보시는 채용 담당자님들의 입장은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지원해서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다 올리는 막 약간 예. 그런 브이로그.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냥 오늘의 운세 힐링하고 싶으면 한번 봐라.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만 어렵지는 않구나라는 정도의 힐링을 얻는 것에서는 뭐 충분히 도움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붙었어요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듣지 말아라. 아 그래요? 예. 왜요? 채용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그래서 떨어뜨린 게 아닌 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나 이래서 떨어졌어라고 단정하는 것들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 진짜. 그래서 힐링, 힐링 힐링용이다 그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죠. 그 컨텐츠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면접 가는 길인데 하면서 회사 로비 보여준다거나 네. 면접 프로세스가 이랬는데 면접비를 네. 이 정도 받았다 네. 이런 정말 회사가 어필하고 싶은 주로 채용 설명회 때 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듯이 하는 그런 취준생 브이로그나 유튜버의 경우는 회사 입장에선 간접적으로 채용을 홍보해주는 꼴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회사가 네임되지 않은 회사들일수록. 아니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팁을 얻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채팅으로 갑론을박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스펙을 이제 감별해 주듯이 말이죠. 내가 토익이 800인데 그럼 나도 안 되겠군요. 안 되겠네. 그 약간 취업 그 카페랑 비슷한 분위기 그렇게 아닌가요, 되는 사실?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질문 좋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래요? 것도 물어봐 주세요. 또 네. 생기면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도전이라는 게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네. 아, 우리 저희- 언제 하지? 결국 제 예상대로 여러분 도전으로 되네요. 한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네요. 저희 작가님의 옅은 미소가 저 멀리서 보이네요. 살짝 펴셨어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도전 사례로 쓸까 싶은데 정말 쓰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그 실제 면접에서 도전 사례를 이제 제가 요구를 했더니만 친구들 5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었대요, 한강에서. 한강 둔치에서. 근데 한 명이 제안을 한 거야. 우리 저기 한번 뛰어들어가자. 왜? 위험하게. 응, 뛰어들어가자. 그래서 좋다. 이게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눈치 보면서 그렇죠. 야, 내가 할 수 있어. 겁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 난간에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나만 뛰는 뛴 거야? 호구들이 다- 있죠. 물러서고 자기 혼자 뛰어내렸다는 거야. 아, 나 도전. 이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에라이 이러고서. 야,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의미부여가 되지 않으면 객기가 된다는 거야. 객기였다. 제 지난 주말에 여기 안국동에서 친구들 또 오랜만에 그 대학 친구들을 네, 만났는데 네. 그 친구 하나가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취를 하는데 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대표님은 말이야. 잊고 계신. 난 잊었는데 네가 말이야. 이런 거 예전에 무섭죠. 괜히 또 이상한 얘기 소름 돋아. 나오면 여름에 수박 2통을 사들고 왔대요. 자취하는데 네. 큰 맘 먹고 네. 그러더만 툭 던져주면서 반으로 딱 잘라주면서 숟갈을 던져주더래요. 제가 오, 퍼먹자. 오. 한 통을 다 먹자. 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 먹느라고 죽는 줄 알았대. 도전. 아 도전이에요. 그거는 그냥 진짜 도전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 하는 거. 이런 얘기를 쓰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정말 다 드셨나요? 그 다, 수박? 다 먹었어요. 화장실 다 많이 먹었다고요? 가셨겠네. 아, 저는 수박 한 통 먹어요. 진짜요? 피자 2판 먹고. 그래요? 와 어떻게 먹지? 근데 그 친구 죽는 줄 알았대요. 배 터져버리죠. 그럼 혹시 암벽타기나 마라톤 같은 거 대회 출전해서 상 받으면 좋은 얘기가 되나요? 자, 암벽타기 평상시에 잘 어울리는 사람 도전이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야. 아. 나 평상시에 그거 쉽게 하는 사람이야. 보면은 제가 알기로 MC 민지님이 암벽
실내 암벽등반 타는 걸로 제가 그것도 하세요? 방송에서 들었었거든요. 어머나 진짜. 그럼 그 도전이 되나요? 그분이? 그분이 2번 해본 것 같던데. 그렇죠. 두세 번? 네. 평상시에 체력이 매우 강해. 어디든지 집에서도 네. 2층 집에서 자기 막 집 다- 올라갈 때 그냥 벽으로 올라가. 앤트맨이야. 그런 사람이 올라가. 그런 사람이 네. 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내 학생 중에 그런 실제 암벽 타기 국가대표 하는 친구가 아 있었어요. 진짜. 여학생인데. 오. 오호.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대요. 예. 말도 안 된다고 했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이거 해본 안 적도 된다. 없어. 네. 그런데 이 친구 하루에 나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10시간 가까이를 했다는 거예요. 김자인 씨 막 이런 분들처럼 되게 뭐 여기 다 유명하신- 피났을 것 같은. 네, 네. 부상이 장난이 아니다. 음. 그런 것.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 네. 언제까지 사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그걸로 새롭게 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는 너무 싫었고 네. 그래서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학 진학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그것을 평상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잘 설명하면 도전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 삼아서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그냥 암벽 타기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건 도전이라고 보기도 힘들겠죠. 남자들의 유언 1위가 괜찮아 안 죽어. 2위 죽기야 하겠냐. 3위 아이씨 답답해 내가 나와봐. 어때 공감하시나요? 3위는 저희 PD님이 자주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딱 지금 방금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환청이 딱 들리잖아요. 네네. 야 나와봐. 오 맞네요. 저기 존칭만 추가되지 똑같거든요. 형님 나와보세요. 아이, 답답해. 네, 똑같거든요. 소름 돋는 줄. 혹시 익숙하네.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기업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런 뭐 글로벌한 사업을 하는 곳들보다는 철저하게 로컬 회사들 그중에서 중견 회사들 로컬 중견 회사. 오히려 좀 더 대기업군일수록 도전이라는 단어 직접적인 것보단 네. 좀 은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또 가치책 이게 HR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실 부분들도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회사가 CEO 베이스로 움직이는 기업들일수록 네네네. 도전의 가치를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봐라고 아마 비슷한 업무를 맡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냥 도전에 맞게 가치 체계를 적당히 그냥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온리 원도 그 하나의 예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초기에 셀트리온 이런 데는 셀트리온. 그런 데는 도전을 많이 요구했겠죠. 게임 기업들도 그렇죠. 게임 게임 기업. 기업. 그리고 도전이 전문성이랑 같이 엮여서 네. 나오겠죠.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초기에 마이더스 IT 이런 데. 지금은요? 지금은 여기가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비교적 예전보다 도전 정신을 요구하지는 않을 않아요?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도전 정신은 아니고 그리고 도전의 의미가 살짝 달라졌을 거예요. 다른 형태의 도전을 요구할 겁니다. 가끔 보면 중견기업 박람회나 네.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 있는 특정 대기업의 협력사 채용 같은 데를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부스들을 보면 그 실러버스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 페이퍼 같은 거를 우리 회사는 이런 네, 회사입니다. 네. 하는 회사 소개서에 보면 인재상에 열에 한 8은 다 도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용에 그렇게 깊게 관여되기 어려운 기업들일수록 인재상은 채용상 필요는 하니 도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도 이공계가 주가 되겠군요.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딱히 그렇지도 않나요? 글쎄요, 오히려 인문상경계 영업 그렇죠. 해야 되는 기업들, 특히 그렇죠. 식품회사나 예.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일수록 더 본격적인 영업을 해야 되니 네. 도전이 필요하죠. 이공계 내에서도 그게 필요한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설비 엔지니어 여기 그렇죠. 그렇게 도전 정신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업 이런 데들은 많이 필요하겠죠. 이공계 중에서도 이제 좀 필요한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런 데들은 또 이공계 중에서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태성쌤의 도전은 어떤 게 있었나요? 결국은 도전에 머무르는 거네요. 네. 오늘.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작가님 축하합니다. 머무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3년 하고 나서 저는 외국 가고 싶었어요. 외국이요. 예, 실리콘밸리 멋있잖아요. 네. 참 IT 붐이 있었을 때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서 일하고 싶었어. 근데 제 그때 상황은 토익 550점이었어요. 외국인 990 만점일 때 맞죠? 그렇죠. 550이었었어요. 그것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550이었었어요. 예, 그나마 글로 보는 거니까 550이지 말로 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었고요. 제가 20살 때 외국인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앞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 봤는데 가슴이 콕
탁탁 뛰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외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 없고 거리감이 많았어요. 네, 그 두려움도 있고 네. 하던 사람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 연구원이었었는데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한 거야. 저는 그 전에 외국에도 단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여권도 없을 시절. 없었을 때. 응. 그 시절에 저는 실리콘밸리 가겠다라고 오. 목표를 세운 거예요. 주변에서 말이 되냐? 너 영어 550이야. 그쵸. 너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 거기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거기 실제 지원서를 막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레주메를 예. 내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두려웠죠, 사실은. 두려웠는데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우와. 그랬는데 나 얼굴이 뻘개졌어요. 어. 아무것도 안 들려. 아. 예, 아무것도. 글은 어떻게든 내가 사전도 찾아보면서 그쵸, 했는데 그쵸, 아무것도 안 들려. 아하. 그런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겪고 나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서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뭔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쪽에서 잡 오퍼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현업에 있다가 인사로 넘어갈 때도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했죠. 현업에 있다 인사로 넘어가는 것은 보통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현업에서 연구원도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개발도 하고 영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제가 부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네. 인사 담당 부사장님한테. 직무 전환해 달라. 예. 전환해달라고가 아니라 저 나가겠다. 면담해 주세요. 아, 면담. 시간 30분만 내주세요. 여기 성격이 급해, 너무 급해. 안 시켜주면 나가겠다. 네. 그럼 나가라 했을 거야 아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저 사실은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인사하고 싶어요. 오. 라고 했더니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라는 시선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인사 컨설팅만으로도 몇백 명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인사 컨설팅 하던 사람들이 인사팀으로 오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네네네. 그런데 현업에서 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하겠다고 네네. 달려든 거야. 네. 그러니까 왜 할 수 있겠어라는 눈빛은 보내는데 말은 그렇게 못 하시지.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한테 공정한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당신을 뽑을 생각은 아니야라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필하기 시작했죠. 저는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죠. 차별화 포인트를 잡아서 그래서 어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은 내가 나와 있는 책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로 일단은 도전을 시작했죠. 봐요. 이것에서도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너 인사가라고 시키지 않았죠.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내가 인사를 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갭이 있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부족하죠. 경험도 부족하죠. 경쟁자들도 막강한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세운 거야.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죠. 난리가 났죠.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도전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억만장자님이 도전 정신도 경험 소재보다 결과가 중요한가요 하시는데 결과보단 저는 과정이 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결과가 좋아 적당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했어. 이게 성공 사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좋아해. 네. 그런데 기업에서는 높은 목표를 정했어. 이건 달성하기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근성을 가지고 독하게 무엇인가를 시도했어. 결과 실패야.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했어. 근데 결과적 최종적으로 실패야. 내가 기업에서 면접 볼 때는 이 사람 뽑을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한 보장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 쌓여지는 그 노하우 많아. 그거 너희한테 가르쳐주면은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다만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갖도록 만들기 힘들 거야. 아, 맞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부족한 거 우리 회사에서 노하우로 채워줄게.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있어. 우리 회사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더 높은 목표 세우고 나에게 어려운 것을 시도했던 것 이것을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직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라든가 경력 사원이라든가 R&D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결과도 매우 중요하죠. 또 그때랑 같은 얘기시네요. 네. 이게 박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또 분야랑도 안 맞거나 성과가 안 나면 그것도 태클이 걸릴 수가 있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둘 다 다른 조건, 그러니까 스펙이든 지원 분야와의 연관성이든 학력적인 부분이든
그런 게 더 적합한 상황에서라면 소재든 결과든 뭐 둘 중 하나만 적절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이 많이 좀 미미하신 상황에서 도전 정신으로 어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결과 또한 나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이게 경우 수를 보면은 수십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방송이라 일방적으로 그쵸.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화시켜서 그쵸.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네, 그 이제 키워드가 약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그거를 이제 누가 시킨 거 아니냐 그게 또 중요하고 네. 이제 현실과 네가 하려는 곳의 갭이 얼마나 크냐 예. 이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혹시 이제 많이 자소서도 보고 하셨을 텐데 어디 회사에 지원한 어떤 친구의 도전 정신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도전 정신에 대해서 자소서 쓴 친구 중에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없으시고 어려운데? 에피소드 소재가 신선했던 분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열기구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대회에서 상 타신 분이 열기구 있었어요. 국가대표가 있어요? 네, 우리 그 큰 구름 타고 터키에서 터키에서 튀르키예 하는 가서 거예요 그것도? 그 대회 나가셔서 한국 대표로 나갔다고 우승했다고요? 5위 아 5위? 오. 탑 20개국이 붙었는데 5위 했다. 그걸로도 최고 성적이었다고 그 오, 당시 짱이다. 기준으로.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시간상 다 말은 못 드리지만 네. 그분이 그걸 도전하게 된 계기나 상황들도 짧은 문장들 안에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말들만 적절하게 들어갔고요. 꾹꾹 눌러다. 그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도 느껴졌기 때문에 소재 자체로는 그것도 충실해 보였고요. 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주로 전과를 해서 특정 산업군의 인턴십까지 달성했던 단기간 안에 뭐 한 1년 반 안에 뭐 그렇게 달성하셨던 분들 이를테면 전문대를 마치신 이후에 과감하게 어문 계열인 전문대 졸업을 제끼고 특정 분야로 넘어와서 네. 전공적으로도 학업 외적으로도 막 이렇게 노력하셨던 과정을 한 7문장, 500자 뭐 이렇게 녹여낸 것들도 결과만 놓고 보면 소소한 내용이지만 결과 자체가 또 유의미해서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없으시구나. 저는 롯데세븐 지원했던 영업관리 지원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군대에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 쓰라고 했던 친구예요. 오, 되게 예외적이네요. 매우 몸이 약했던 친구예요. 음. 수술 받고 어릴 때부터. 면제도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인데 그걸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차근차근히 계속 몸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 군대를 가기 옥태견 위해서 씨네요, 거의. 옥태견 씨도 그래, 몸이 군대를 약해서. 가죠. 원래 군대 면제인 건데 본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 2번 받아서 현역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까방권을 얻은. 그렇죠. 아. 이 친구는 특전사 갔어요. 오. 특전사 가지고 갔는데 초기에 잠깐 후회하긴 했대요. 아 너무 힘들죠. 후회되죠. 왜냐하면 아. 거기 매우 다 후회되죠. 운동선수 출신들이라는 매우 거야. 후회되죠. 몸이 막. 네, 자기는 그냥 몸이 약한 사람에서 그래도 보통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여기까지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만들어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운동선수 출신들인 거야.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계속 열애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앞서갔다는 거야. 진짜. 네. 그래서 드라마다. 멋있다. 이 친구한테는 군대에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체력이 그 롯데세븐 롯데 칠성이었었다. 네, 롯데 네. 칠성. 롯데 이게 칠성이요. 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힘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라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도 있어요. 합격했나요? 합격했어요. 대박이다. 근데 안타깝게 또 6개월 만에 퇴사했어요. 야, 아니 퇴사도 뭐 회사는 잘못이 네,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직을 했나요? 뭐 어떻게? 퇴사해서 힘들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합격하면은 제발 좀 적어도 3년은 버티고 생각해보자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그쵸. 합격한 친구들이 6개월 안 돼서 연락 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가운데 손가락을 누가 드셨나요? 전 아닌데. 정가영 씨? 모르겠네요. 전 몰라요. 비프리님이 또 예리하게. 펜을 드시다가 드셨어요. 이렇게 드셨나 보다. 펜 드시다가. 요즘에 혹시 근데 잘하면 미안해요. 네네. 예리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전 정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뭐 치고 있어요? 지금 당부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는데. 채팅으로 해야죠. 왜냐면 저희 또 콘텐츠 종특이 저녁 메뉴 뭐 먹을 건지 오늘 저녁에 되니까. 저는 마라샹궈 먹을 거예요. 좋겠다. 저는 마라탕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표님 뭐 드실래요, 정희 씨? 저는 삼각김밥. 왜요? 삼각김밥. 왜요? 동은이에요? 저에게는 운동은? 저에게는 그것도 호사입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시구나. 시간이 없네요. 우리 코치님은? 저는 완탕면. 완탕면. 네. 맛있겠네요. 그건 뭐예요? 그 중국 중국 띵호한 그런 완탕면. 홍콩 요리죠? 그게? 그쵸. 그 약간 만두 같은 것도 들어가. 딤섬도 아닌 것이 약간 소룡포 느낌이에요. 맛있어. 그 야들야들한 그 만두 피가 이렇게 청경채 들어가요.
맛있겠다. 그 공깃밥 무제한이더라고요. 아, 침이 막 나오네요. 저는 꿔바로우가 땡기네요. 그래요. 네. 시리얼. 자, 맛있게 마지막으로 그럼 당부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도전 외에도 4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더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4주 동안도 함께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개씩 가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렇죠. 소통 협력, 3위가 소통 협력, 4위 창의성, 5위가 원칙 신뢰, 6위가 전문성이거든요. 이렇게 많았어요? 좋네요. 네네. 그래서 다음 그럼 저의 출연은 2주 뒤겠네요. 어떻게 자소서 낭독회가 2주 뒤니까 2주 뒤에 2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럼 그죠. 2주에서 4주 뒤에 3, 4주 뒤일 수도 3, 4주 뒤일 있어요. 수도 네, 있겠네요. 이게 끝나야 자소서 낭독회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나오니까. 이미 다 준비해놨거든요. 네, 우리 차코치님의 자소서를 듣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계속 이 봐야죠.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바뀔 수도 그쵸. 있어요. 네, 그쵸. 예, 계속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항상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우리 단디님이 또 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정면으로 활 쏘는 건 제 생각에 말타기 할 때 정면으로 갑자기 어떤 활 얘기를 했었나요? 광개토 저희가? 같은 멘트였어요. 네네. 궁금하네요. 활을 열심히 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민국 바른채용 컨퍼런스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찬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 이제 또 커리어 포트폴리오 PT 경진대회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추실랭 가이드 오늘 수요일은 취업 알잘 딱갈 센터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도전 정신에 대해서 100대 기업 인재상 순위 2위였거든요.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3위는 뭘 거예요? 무척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살짝 지나갔어요.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 실시간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찻밥! 아.